세 번째, 제가 첫 줄에다가 이걸 써놨는데요. 여러분이 경쟁 전략을 멋지게 만들고 소위 가맹점으로 따진다면 여러분이 국내 최고의 브랜드를 선택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훈련을 받아서 교육을 받아서 매뉴얼대로 실천해서 운영관리가 완벽하게 되는 카페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한다 해도 그 가게가 주변에 있는 고객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면 결국 장사는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유명 브랜드를 선택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유명 브랜드를 선택했다라는 건 적어도 그런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유명 브랜드를 선택하겠지만 이런 거예요. 제가 굳이 예를 들어본다면 신생 프랜차이즈를 하나 만났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저는 얘네들이 너무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되고 경쟁력도 있다고 판단돼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내 판단까지는 경쟁 전략을 올바르게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정말로 실력을 갖출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교육을 시키고 운영 매뉴얼을 저한테 줬을 때 나는 얘네들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얘네들이 감동할 정도로 얘네들이 원하는 카페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운영 관리가 제대로 된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카페는 점수를 매겨보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카페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본사가 마케팅에 실패해버리네요. 다 잘했고 컨셉도 좋았고 메뉴도 좋았고 맛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이 본사가 가맹점을 20개까지밖에 못 늘리고 가맹점을 더 못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브랜드를 유명 브랜드로 만드는데 실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지역에서 마케팅을 잘하는데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멋진 카페가 주변 사람들이 몰라봐줘요. 이 카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카페는 망하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보통 어디에서 나오냐면 로스터리 카페, 그러니까 커피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로스터리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착각 속에 만듭니다. 내가 커피 전문가고 커피를 맛있게 만들 수 있으니 내가 그런 로스터리 카페, 나 같은 사람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할 필요 없어. 왜? 내가 카페를 너무 잘하니까. 그러고 나서 로스터리 카페를 만들어요. 돈은 없으니까 좀 외진 데 만들고 커피 맛이 좋으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카페를 만들어요. 그럼 그분들이 카페에 대해서 아예 문외한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품질이 되는 카페를 만들겠죠. 그리고 커피 전문가가 커피를 만들었으니까 커피 맛도 상당하겠죠. 근데 그런 카페들이 망하는 데가 많다는 겁니다. 왜요? 고객들과 소통하는데 실패를 하는 겁니다. 좋은 브랜드를 끼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자기가 마케팅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 거기 게다가 자기가 만드는 커피는 맛이 좋을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올 것이다. 입소문도 날 것이다. 그게 전부 다 착각이었던 것이죠. 그럼 카페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고객과 소통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서는 상세한 얘기를 안 할게요. 신규 고객을 만들기 위한 뭐 전단지든 포스터든 SNS든 페이스북 광고든 블로그 마케팅이든 신규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노력이든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중요하다. 게다가 그 정도로 노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매장에 왔던 손님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문자라도 하나 보내서 쿠폰이라도 하나 보내서 우리 매장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뭔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결국 이 매장이 안정적으로 고객과 소통을 할 텐데 이런 거 있잖아요. 품질만 좋으면 마케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강조하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 다행히 품질이 완벽하게 고객의 만족을 넘어서 감동을 시켜서 그 동네 대박으로 유명한 매장이 된다고 하면 마케팅 별로 안 해도 대박 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100개 중에 1개, 1000개 중에 1개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100개 중에 10등 안에 못 들어버리면 그런 매장이 안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내도 고객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순간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제가 여러분 거기 사례에다가 3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이유라고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 제가 이건 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세부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는데 제가 한때요. 우리 회사 근처에 있는 본죽 가맹점을 알아차리는데 3년이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교육 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본죽이 3년이나 있었는데 나는 그 본죽이 없었던 줄 알았고 3년이 지나서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주인이 바뀔 때 비로소 제가 거기에 본죽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할 때 그 사례를 많이 써먹는데 왜 그랬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별로 죽을 안 먹었거든요. 죽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본죽이 있는 거 저한테는 관심사항이 아니었던 거죠. 날마다 출퇴근하면서 거기에 본죽이 있는 걸 봤을 텐데 제 눈에는 본죽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본죽 사장님도 그런 생각 했겠습니까? 적어도 본죽은 유명 브랜드고 우리 매장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은 전부 다 우리를 알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적어도 카페를 만들면 적어도 내 매장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반경 200m, 300m 안에 있는 사람들, 또는 넓게는 여러분 카페 컨셉이 조금 더 멀리서도 올 수 있는 카페라고 한다면 반경 500m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유명할 정도로 뭔가 특색 있는 카페라면 반경 5km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게끔 페이스북도 이용하고 카카오 스토리도 이용하고 블로그도 이용해서 그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그 지역에서 알려지게끔 해야 여러분이 고객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블로그 마케팅도 하고 페이스북 마케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는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화면을 좀 내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웹페이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저희 회사의 홍보를 겸하면서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마케팅 얘기를 좀 했으니까요. 고객과의 소통이 멈추는 순간 여러분은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이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고객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블로그 마케팅도 원래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블로그 마케팅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블로그 마케팅 제대로 하려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외부 블로그 업체들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은 거의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니면 여러분이 블로거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파워 블로거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부지런해야 되고요. 엄청나게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글을 써야 되고 올려야 되니까. 그것도 전략을 잘못하면 그것도 통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노력은 노력대로 잡아먹으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쉬운 블로그 마케팅을 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창업경신문 국민기자 홍길동의 블로그입니다. 저는 카페 사장님들한테 이 블로그의 주인이 되라고 소위 제안을 할 겁니다. 뭐냐? 여러분이 앞으로 카페를 할 거라면 여러분이 카페 사장님이 될 거잖아요. 카페 사장님 하면서 창업경신문 국민기자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카페를 하면서 창업경신문 국민기자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 블로그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국민기자니까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국민기자 타이틀만 달고 있으면 안 되고 기사는요. 한 달에 하나 정도를 써주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좋은 기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길게는 A4 용지 한 페이지, 짧게는 A4 용지 반 페이지 정도의 짧은 기사를 써줄 수 있으면 누구든지 대한민국 창업교육 국민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모든 국민기자에게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블로그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 여러분이 네이버에 만들어야 되는 블로그와는 전혀 다른 컨셉의 블로그입니다. 여러분이 네이버에 만드는 블로그는 여러분이 블로그를 올려서 소위 다른 사람의 검색에 걸리게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안 되면 소위 팔로우 블로거들의 블로그를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업체들을 통해서. 근데 이 블로그는요. 그런 블로그가 아닙니다. 하루에 한 10분만 투자해도 되는 블로그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10분 시간이 없을 때는 그 시간도 투자 안 해도 될 겁니다. 뭐냐? 이 블로그는 저희가 컨텐츠를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여러분이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글을 써도 돼요. 여러분이 글을 쓸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 자율이고요. 여러분이 글을 쓰지 않아도 이 블로그는 하루에 하나 정도의 컨텐츠는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어떨 때는 창업정보, 어떨 때는 지금은 세금 정보가 떠 있네요. 간이사업자와 일반 사업자 선택하기 위한 체크포인트. 어떨 때는 창업정보가 되게 떠 있게 창업정보를 제공하기도 할 겁니다. 어떤 정보인가 봤더니 창업경영, 연령별 트렌드, 커피 소비는 30대가 주도한다.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여러분 블로그에 그냥 업데이트를 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뭘 하면 되냐면
세금에 대한 정보가 올라와 있네. 내 블로그에. 이 블로그를 이 정보를 내 친구들에게,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카카오톡 친구들에게, 내 주변 분들에게, 내가 활동하는 카페 그룹에게 이 정보를 그대로 알려주면 됩니다. 알려주는 방법 여러분 쉽게 하는 방법 알 겁니다. 페이스북 공유 기능. 제가 페이스북 공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공유 한번 해드릴까요? 주소. 위에 제가 주소를 선택했습니다. 카피, 컨트롤 C. 카피했습니다. 페이스북에 들어갑니다. 제 페이스북에 들어왔습니다. 타임라인에 붙여넣기 했더니 자동으로 세금 정보가 올라옵니다. 게시. 물론 게시하기 전에 약간의 코멘트를 다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지금 게시물 하나를 여기다 게시하는데 네, 한 1분도 안 걸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소위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블로그를 통해서 만들어 드릴 테니 여러분은 그 정보를 퍼다 나르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무슨 이익이 되는 거냐?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왜 우리한테 창업경영신문 자꾸 홍보해 달라는 거지?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여러분 녹색 보이십니까? 이 녹색은 광고입니다. 이 광고는 여러분이 원하는 광고를 넣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카페 광고를 고정적으로 넣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면 카페를 하면서 홈페이지까지 만들지는 않겠죠? 내 카페를 소개해 놓은 다른 사람의 블로그 글을 연결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요, 적어도 그 정보를 본 사람들은 여러분 카페를 한 번 정도 인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활동을 어디서 하면 되냐면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카페니까요. 서울에서 카페 하면서 부산 분들에게까지 이 정보를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적어도 카페에 도움이 되는 블로깅을 하거나 소위 페이스북을 이용하려면 여러분 카페에 이 고객이 될 수 있는 고객들이 모여있는 동네,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세금 정보, 창업 정보, 때로는 여행 정보, 때로는 건강 정보를 열심히 뿌려주기만 하십시오. 그 정보를 보는 분들마다 여러분 카페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이런 블로그를 창업경영신문 국민기자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무료로 블로그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 블로그를 잘 활용하시면 네이버 블로그와는 약간의 포인트는 다르지만 적어도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여러분 매장을 전략적으로, 저는 이걸 우위적인 노출이라고 하는데요. 전략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오늘은 제가 카페 사장님을 전제했지만 이건 카페 사장님들만 대상이 아닙니다. 음식점 사장님, 피부관리실 사장님, 미용실 사장님 모두가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한테 해주실 거는 한 달에 하나 정도의 기사입니다. 창업경영신문이나 국세일보의 기사를 써주는 게 부담스러우면 저희 상권지사 기사를 쓰시면 됩니다. 저희 창업경영신문 상권지사들이 있죠. 상권지사 기사는 지역기사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쉽게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달에 하나 정도의 기사를 써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면 저희는 국민기자로 지정을 해서 국민기자 블로그를 만들어 드릴 테니 여러분은 그 국민기자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만 하십시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화면으로 돌아가서 결국 사업을 하면서 고객들과의 소통의 끈을 놓는다는 건 마케팅을 멈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고객들과의 소통의 끈을 멈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거는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때로는 광고를 하고 때로는 돈을 들여서 블로그를 해서라도 고객과의 끈을, 소통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매장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용 방법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 국민기자로 신청할 수 있는가? 제가 그것도 재미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전화번호를 지금부터 제가 하나 알려드리는데 여러분은 그냥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돼요. 전화번호가 1688-4209입니다.
1688-4209 여러분 휴대폰으로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휴대폰에 1688-4209로 문자를 하나 보내는데 문자에 뭐라고 보내냐면 국민기자라고만 치십시오. 문자에다가 국민기자라고만 입력을 해서 저희 1688-4209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국민기자 하겠다라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효과와 똑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소위 그런 약속들을 받고 블로그를 만들어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 블로그를 그냥 써먹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10분 정도만 투자를 하십시오. 물론 저희는 여러분이 욕심을 좀 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그 블로그에 여러분 지역에 있는 맛집들을 또 여러분이 넣을 수 있게 해놨다고요. 여러분 지역에 있는 맛집들을 여러분 블로그에다가 자꾸 소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블로그가 더 유명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내 지역에 있는 맛집들이 소개가 돼 있으니까 더 유명해질 겁니다. 근데 그 맛집을 보러 온 사람들도 여러분 광고는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케팅을 좀 더 편안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끝났으니까 저도 빠른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